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벌써 7월 중순 주말이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오는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와의 어떤 협의, 주말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또 결과에 따른 시장의 해석, 그런 부분도 참 궁금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고요.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왜 매수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텔레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유일하게 삼성전자 무려 4,4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합쳐서 5,4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순매수예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올해 순매수 중에서 이번 주 순매수가 가장 큰 규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 확실히 7월 7일부터 이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13일을 제외한다면 7거래일 중에 6거래일이 순매수가 잡혔고 제가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 자, 2월달쯤에 이때 한 차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5개월 만에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이번 주에만 4,400억,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5,400억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이게 물론 단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단순히 반도체 업종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시장을 매수한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요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환율의 고점을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고점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건 결코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15일날 환율의 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무려 13년 만에 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본다면 지금 환율이 어쩌면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섣부른 해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국내를 방한할 것이고 여기서 분명히 한미 통화 스와프 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환율 상승이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원유 증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빗대어 봐도 지금 1320원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룸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아직까지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어쩌면 섣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빠른 시점 6월 27일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 자체는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과거 경험을 빗대어 보면 반도체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다 할 때 그때는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꺾일 경우가 많았었고 오히려 충분히 주가가 크게 눌렸고 그런 시점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그때는 물론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점에 하락폭이 제한이 되었던 많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월봉으로 보면 5만원대 후반부근 이때 월봉상으로 많은 저항선이 되었었고 지금은 그 저항선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 역할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삼성전자는 과거에 60일선이었죠. 60개월선 이 근처까지 맞닿으면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었다. 그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8년하고 19년 이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이익이 50% 이상의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0%의 상승이 나왔다. 이건 결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6개월부터 1년까지 그 미래의 실적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에 주가에 조정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지금 구간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우리가 가져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관점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이 종목도 7월 5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한 차례 쌍바닥을 형성했었죠. 35만원 부근에서.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였죠. 이쯤에 미국 공장에 투자를 재검토하겠다 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7월 27일인가요? 그때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불려요. 약 1000만 주 정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 시점을 지나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행여나 그 당시에 보유예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저는 이 35만원 쌍바닥을 형성했던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 SDI. 자, 이 종목은 크게 연속성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7월 5일부터 조금 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많은 종목들이 있죠. 7월 5일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차트를 보면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흐름인데,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세요. 이 종목은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인 것 같아요.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때는 굉장히 지지 역할을 많이 해주었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60일선하고 121선 한 2, 3만원 정도? 그 정도의 폭을 남겨놓고 또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 차례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61선과 121선 그 겹쳐있는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SK텔레콤이죠. 일단 이 종목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할 때 해치 수단으로서 경기 민감주,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를 제외한다면 딱히 투자의 매력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현대차.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자, 이 종목은 딱 한눈에 들어오네요. 121선. 여기서 한 차례 저항이 되었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죠. 현재까지 네 번의 저항 역할을 했었고 지금이 다섯 번째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차례 돌파한다면 저는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다음 주에는 어떤 결판이 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외를 하고 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철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하고 시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121선이죠. 맨 처음에 지지 역할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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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항. 지금이 딱 7번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어떤 결판이 날 것 같고, 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차례 다시 주가가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현대기아차 조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눌릴 만큼 눌렸었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러 메이저 수급들과 함께 이번에는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한번 보세요. 약간의 연속성은 보이기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더나 측에서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을 오는 8월 달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위탁 백신을 생산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보면 딱히 수급은 연속적이진 않지만 다음 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삼성전기 말씀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기는 7월 15일 이때 한 차례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유사한 종목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정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MLCC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반도체하고 굉장한 밀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MLCC 단독적인 움직임보다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양호할 때, 그때 삼성전기 움직임도 양호했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기관은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골고루 매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다음 주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그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